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엔 발생주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그 회계라는 걸 할 때 발생주의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발생주의의 반대의 개념은 이제 현금주의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발생주의는 뭐냐? 사건에 따라서 어떤 그 정리를 하는 것. 그래서 그 사건에 따른 정리를 통해서 장부를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성하는 어떤 가계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금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쭉 써놓는데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냐. 내가 비록 주머니에 현금이 1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도 그 100만 원에 대한 현금이 다 내 거냐 또는 그 100만 원에 대한 현금을 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냐. 소위 말하면 어떤 가처분의 개념. 근데 이 발생주의로 이제 작성하게 되면 그 100만 원 안에서 내가 뭔가를 줘야 된다면 그 부분은 또 제외가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한 어떤 그 장부 정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발생주의는 사건에 따라서 이제 사건에 따라서 그 회계 처리, 소위 말하면 이제 분계라는 걸 이제 하는 건데 현금의 유출입과는 좀 다르다. 현금의 유출입이 생기지 않아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장부에 정리를 한다, 장부에 이제 기록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발생주의인데 이게 보면 현금의 유출입에 따른 기록만으로 전달할 수 없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어떤 예산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 때 예산회계라는 게 있었어요. 예산회계. 예산회계는 이제 현금주의의 방법인데 국가에서도 이제 복식부기에 따른 어떤 장부를 작성한 게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국가에서 재무제표를 만들 때 국가의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상황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냐면 갑자기 이제 국가의 어떤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장부의 내용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장부의 내용이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금 현재 부채로 이제 잡아놓으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줄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부채로 잡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축소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작게 보이는 거죠. 회사의 어떤 국가의 어떤 재무 상태가. 그러니까 현금을 지금 줄 필요 없는 것들, 나중에 주는 것들은 사실은 현금주의로 하게 되면 그건 나타나지 않아요. 또는 현금을 나중에 받을 것들, 이런 것들. 근데 현금을 지금은 지급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지급해야 되는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 또는 언젠가는 지급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 이런 것들까지 장부에 반영을 하게 되면 보다 그 장부는 믿을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어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발생주의 방법에 의해서 대부분의 장부는 작성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한 이유로 이제 현재 대부분의 장부, 즉 재무제표에는 발생주의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발생주의의 맹점이 또 있어요, 사실은.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가공의 거래가 거기에 기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안에는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에 따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작성된 것도 있어요. 이제 현금으로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재무제표의 어떤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럼 발생주의의 예를 한번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미수라든가 감가상각, 대손추정. 대손추정이 어떤 거냐면 요게 우리가 이제 받을 돈이 있다. 채권이죠, 소위 말하면. 채권을 가지고 채권은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0만 원의 채권을 들고 있는데 회수를 했을 때 실제로 9만 원밖에 회수가 안 된다. 그러면 만 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만 원은 이제 회수가 안 된 거니까 이거는 손해가 되겠죠. 이게 이제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수하지 못한. 그거를 뭐는 대손상각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장부에 지금 이게 이제 현재 시점이고 이게 이제 미래가 되겠죠. 현재는 장부에 이렇게 10만 원 적어놨는데 사실은 그게 나중에 9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실제 돈 들어왔을 때 또는 8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미래의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상황을 보니까 그 회사 즉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그 상대방 회사가 상황이 안 좋거나 또는 그 상대방 회사의 신용도가 갑자기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출도 떨어지고. 그랬을 때 과연 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추정상, 즉 미래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 추정이 된다면
여기에서 10,000원에 대한 비용을 미리 계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손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충당금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시점이 되면 그 충당금을 사용을 해가지고 비용 처리는 하지 않고, 비용 처리 이미 됐으니까 비용 처리는 하지 않고 충당금을 사용해서 그 채권을 없애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손 추정이에요. 그래서 대손 추정도 마찬가지 발생주의 어떤 그 회계 처리 방법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 보면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했으나 아직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2년 항목 같은 경우에는 현금 결제는 이루어졌는데 아직 수익 비용은 나중에. 이게 이제 어떤 거냐,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2년 항목에 대해서는 선급 또는 선수 미리 받거나 미리 준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 배분 및 추정, 이게 이제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비는 어떤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하면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장기간에 걸쳐서 비용화시키는 방법, 그게 이제 감가상각비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발생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사건의 흐름을 가지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현금, 이게 이제 이 사건을 뭐라 하냐면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결정적인 사건.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산을 한다. 즉 돈이 빠져나가거나 돈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일종의 발생주의다. 자, 그래서 현금주의 회계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주의를 사용하고, 그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서 결산 수정분계라는 것이 이제 수정분계라는 것이 이제 좀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결산 수정분계는 재무상태표의 개정과 손익계산서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정분계 사항이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기중에 사건이 발생을 하면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그 사건이 발생할 때 이제 소위 말하면 기록이라는 걸 하겠죠. 이게 분계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쭉 분계를 했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장부를 만든다.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죠. 재무제표. 이걸 만드는 시점에 지금 이때 상황과 그 다음에 이때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건이 뭐 4월 1일 날 발생을 했는데 12월 31일 시점에 상황이 4월 1일 시점하고 다른 경우, 권리 의무 관계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보통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 변동이 생겼을 때 그 변동 부분을 이 기말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산 수정 분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선급과 이윤 항목에 대해서 보는데, 이건 이제 선급 항목이에요. 선급 항목은 먼저 어떤 지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현금 유출이 여기서 이제 미리 발생을 해요. 유출.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그 현금 유출에 대한 어떤 권리의무 관계가 쭉 뭐 소비가 되거나 또는 발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고, 후급 항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거기에 대한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현금 유출이나 유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유출이나 유입이 이때 이제 발생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입이. 이런 사항들이 선급 항목과 그 다음에 후급 항목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 기간 경과분에 대한 수정 분계,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어떤 내용인가? 자, 12월 말 결산법인, 그 얘기는 뭐냐면 12월 달에 재무제표를 만드는 그런 법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계 기간을 12월로 잡은 것,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잡은 그런 회사가, 이런 결산법인이 그 4월 1일 날 사무실을 임차를 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고 1년간 임차료는 12만 원이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1년분 임차료를 4월 1일 날 지급하면서 선급 임차료로 계상을 했더라. 그러면 1년분 임차료를 4월 1일 날 지급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1월 1일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좀 들어보자. 12월 31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약을 한 거죠. 4월 1일 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월 31일까지에 대한 계약이 되겠죠. 1년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냐면 12만 원의 돈을 지급을 해요. 자, 이런 상황인데, 돈을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일단 현금이 빠져나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분계라는 것, 즉 기록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일단은 돈이 빠져나갔죠. 그러면 현금이 나간다. 그러면 이거를 대변 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현금 12만 원. 그럼 현금이 나갔는데 뭐 때문에 나갔나 봤더니, 임차료를 미리 준 거라는 거죠. 그걸 이제 선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급.
임차료 해서 12만 원. 이렇게. 여기 이제 차변, 이제 대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4월 1일 시점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4월 1일 날 12만 원의 돈을 줬기 때문에 1년 동안 내가 임차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년간의 임차 권리예요. 임차 권리. 임차권을 내가 가져온 거죠. 그럼 이제 나는 돈을 이미 줬으니까 1년간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내가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미리 지급한 건 나한테는 뭐냐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산. 일종의 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그 자산이란 건 어떤 거냐? 아직 소비가, 즉 어떤 효익, 뭔가를 얻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를 생각하면 돼요. 그게 자산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자산이라는 건 다 그런 개념이에요. 언젠가는 쓰겠다는 개념이야, 쓰겠다. 그래서 아직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즉 소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효익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런 자산, 성급 임차료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4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돈을 주고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이제 사용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자, 들어가서 임차를 했어요. 그럼 임차를 하게 되면 쭉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12만 원짜리 권리가 사용이 될 거야. 이렇게 쭉 소비가 되는 거예요. 1년간. 1년간 소비가 되면 결국 1년이 다 지나면 그게 다 소비가 되고 12만 원짜리의 권리는 소진이 돼서 없어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12월 31일이 된 거라 이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 4월 1일 날 가지고 있던 권리 중에서 9개월짜리는 이미 소진이 됐지만 아직 3개월짜리 남아있는 상태가 되거든. 요거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죠? 여기 시점에서 보면. 근데 요거는 이미 사용을 한 거죠. 요건 사용이 된 거고. 자, 그래서 이 12월 31일은 요거, 즉 4월 1일 시점의 상황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4월 1일은 12만 원짜리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12월 31일은 3만 원짜리 권리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9만 원짜리 어디 갔냐? 그거는 이미 소진이 됐기 때문에 소비가 됐다는 거죠. 소비가 된 걸 뭐라 하면 비용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선급. 처음에 선급이라는 자산,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권리 중에서 9만 원만큼이 사용이 됐어요. 사용이 된 걸 뭐라 그러냐?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임차료 비용. 임차료 때문에 쓴 거니까 9만 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 임차료 비용은 이거는 수익 비용 항목 중에 비용 항목이에요. 비용 항목. 자, 이 선급 항목 요거는 자산이 없어지는 거죠. 자산이 감소하는 거. 그래서 이 12월 30일 날 이러한 어떤 수정을 하지 않으면 12월 30일까지 이게 없이 그대로 선급 항목이 여기에도 기록이 된다. 만약에 12만 원이 여기에 기록이 되면 그 장부를 보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2월 30일 시점에 내가 가진 권리가 12만 원짜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산이 12만 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3개월짜리밖에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임차 권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그 자산의 권리, 임차 권리 12만 원 중에서 9만 원을 빼버리자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이미 비용으로, 즉 소비가 됐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용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냐면 결산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지만 그 사건이 기간을 경과하면서 그 사건과 관련된 소비되는 자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소비가 되겠죠. 소비 자체는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서 살면 하루치, 이틀치, 3일치, 4일치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 일일이 기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부를 만드는 시점에 전체 기간에, 즉 지금까지 기간 하지 않았던 그 전체에 대한 어떤 권리무관계 변동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부를 만드는 시점에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장부를 기록하고 계산하는 시점에 여기까지 하지 않았던 권리무관계 변동사항을 요 12월 31일 장부를 만들 시점에 반영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발생주의 항목들이에요. 처음에 이제 회계라는 걸 하고 이제 뭐 장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분계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이제 회계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를 처음 보는 어떤 학생이라든가
또는 뭐 담당자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발생주액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장부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발생주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해야지 장부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나중에 결산되는 시점에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구나. 그래야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정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장부 자체만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라든가 또는 부채, 자산 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우리가 보이는 뭐 기계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권리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자산도 있거든. 그런 권리의 형태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소진이 될 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줘야지 그런 권리 형태의 자산도 소진이 되고 뭐 없어지는 부분들을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4월 1일 날 선급 임차, 이건 권리의 형태로 있는 자산이죠. 근데 4월 1일 시점에는 12개월짜리 권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건데, 그러면 4월 1일부터 12개월짜리 권리가 있었는데 4월 1일부터 이제 임차를 시작하게 되면 그 권리가 소진이 되겠죠, 계속 소진이 되지만 장부에 반영할 때는 이렇게 할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12만 원짜리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12만 원짜리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리가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3월 1일까지.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반영이 안 돼요, 장부에. 장부에는 계속 12만 원짜리 이렇게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 때 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반영을 해준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결산 수정분계상. 그럼 이거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시점에만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 기간 동안의 내용들을 다 여기다 반영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고 실제로 요만큼의 권리가 남았다는 걸 보여주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선급 항목에 대한 결산 수정분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9만 원의 임차료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급 임차료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자산, 이 중에서 요만큼이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소진이 되는 거야. 이게 소비가 되는 거죠, 자산이. 소비가 된 게 어디로 갔냐? 비용으로 갔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9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남은 게 3만 원이 남아 있겠지. 그죠? 이건 이제 3개월 동안 우리가 쓰게 되는 자산이 될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하는 걸 선급 항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결산 수정 분계로 선급 임차료를 감소시키고 임차료 비용이 계산이 되고, 이 임차료라는 비용, 요게 이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뭐냐면 요번에 성과에 반영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보면 처음에 수정 전의 상태, 이 시산표라는 건 모든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장부를 작성하기 전에 모든 회계처리의 내용들을 싹 집어넣은 걸 시산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산표를 작성을 할 때 수정 전 시산표가 있고 수정 후 시산표라는 게 있는데, 수정 전 시산표는 기중의 사건들을 다 반영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 결산 분계, 결산 수정 분계라는 추가적인 사항들을 반영을 하고 거기다 놓으면 그게 수정 후 시산표가 돼. 그럼 수정 후 시산표를 통해서 재무제표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 전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걸 빼주면 괄호를 치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2만 원 중에서 9만 원을 빼주고 그 빠진 금액이 어디로 갔냐? 이게 이제 비용으로 갔다 이거야. 임차료는 비용으로. 그래서 결국 자산은 3만 원이 남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이 9만 원이 계산이 된다. 이때 상태하고 좀 다르죠. 4월 1일 상태하고. 4월 1일 상태에서는 자산이 12만 원 있었고 비용은 없었지만 12월 31일 시점에는 자산이 3만 원 남아있고 비용은 9만 원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요거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실무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4월 1일 날 돈을 주면서 비용으로 다 계산을 해버렸다. 무슨 얘기냐면 다 소비를 해버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즉 분계를 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사실은 4월 1일 날 돈을 주면서 앞으로 임차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반대 방식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4월 1일 날
4월 2일 날 돈을 지급하면서 그걸 비용으로 다 계산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비용이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직 권리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존재하는데 이걸 비용으로 계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제 12월 30일에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엔 아까와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비용으로 다 계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비용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야. 12월 31일 시점에서 보면. 그렇죠? 여기까지는 비용이 됐죠. 12월 31일 날 보면.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놔두면 돼. 이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은 아직 비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건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회사에서 이거를 비용으로 계산을 해버렸다면 전체 비용 중에서 아직 남아 있어야 되는 이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결산분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남아 있는 3만 원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는 차변과 대변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비용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소진이 됐다, 다 써버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현금이 12만 원이 빠져나가면서 임차료란 비용으로 이제 했겠죠. 이름은 그냥 비용으로 할게요. 임차료 비용으로 이제 사용이 돼요. 자, 근데 사실은 12개월치가 다 임차료로 비용으로 사용이 된 게 아니라 아직 3만 원짜리가 남아 있는 거죠. 12월 31일 시점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에 대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비용 이게 너무 많이 잡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용을 줄여줘요. 3만 원만큼을. 차변에 써 있는 그 항목이 대변으로 가면 차변에 있는 항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대변에 있는 항목이 차변에 가면 그 대변에 있는 항목이 감소하는 거고, 그죠? 반대쪽에 써주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줄었는데 어떻게 되냐? 여기 아직 남아 있다. 뭘로? 자산으로. 그래서 선급 임차료란 자산으로 3만 원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하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전에는 없었던 자산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만큼? 3만 원만큼. 12월 31일 날. 그 다음에 그 전에 계산했던 비용 중에 3만 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지금까지 계산한 비용은 9만 원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보면 처음에 비용으로 다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니까 12월 31일 날 보니까 12월 31일 시점에서 보면 자산이 3만 원만큼 아직 소진되지 않은 자산이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소비한 부분은 9만 원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2만 원 중에서 3만 원을 이제 취소를 시키고, 그럼 이제 9만 원이 되는 거죠, 비용이. 그 다음에 새로운 자산, 아직 남아있는 자산, 선급 임차료라는 걸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결과를 보면 자산이 3만 원 남아있고 비용이 9만 원 계산되는 결과가 돼요. 근데 아까하고 차이점은 뭐냐? 자, 이번 케이스는 처음에 여기가 이제 뭐냐면 4월 1일 시점에 그 다음에 12월 31일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자, 4월 1일 시점에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은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그 비용 중에서 3만 원을 취소시키고 그걸 자산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처음에 봤던 거는 뭐냐면 4월 1일 시점에 다 자산으로 잡았었던 거죠. 그 중에서 9만 원만큼 소진이 된 거를 비용으로 반영한다. 그럼 결국 결과는 똑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소진되지 않은 자산이 3만 원 남아 있는 거고 소진된 자산이 9만 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9만 원은 비용이 되고 3만 원은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치를 시켜주는, 어쨌든 상황을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급 항목.
이 성급 항목이 사실은 좀 처음에 볼 땐 잘 이해가 안 돼요. 상황을 판단할 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현금을 지급할 당시에 회계 처리는 달리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12월 30일 수정 분기를 통해서 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뭐냐면 4월 1일 날 이거 전체를 자산으로 잡았을 때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거 전체를 비용으로 계산을 했을 때 내용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12월 30일 날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위하고 아래의 차이점을 보니까 여기까지는 자산, 그죠? 아, 이거 거꾸로 있네. 이거를, 이게 이제 비용이죠. 12월 31일 시점에서 보면 9개월치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건 비용이 돼야 되는 거고, 아직 3개월치는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일 날 그걸 자산을 전체를 다 잡았다면 12월 31일 날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수정 분기가 필요한 거고, 수정 사항이 필요한 거고. 그럼 만약에 4월 1일 날 다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정에 따른 분기에는 달라요, 둘이. 그렇지만 결과는 이걸로 12월 31일 시점의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결산 수정 분기에서 성급사항에 대한 사항들이에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처음에 이제 저도 공부할 때 이 발생주의에 대한 사항들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장부에 정확한 어떤 그 상황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업의 상황이. 자, 그 다음에 후급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는 미리 돈을 줬을 때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받을 때, 나중에 지급할 때 그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후급 항목이. 여기서 이제 비용에 대한 사항을 받는데, 뭐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을 먼저 받았을 때도 있고, 그다음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서 후급 항목은 나중에 이제 비용을 지급할 때, 그때는 언제 어떻게 할 거냐. 미지급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걸 뭐 단순하죠, 사실은. 자, 4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아직 돈은 지급하지 않았고 3월 31일 날 뭐 하냐면 돈을 다 이제 지급을 한다. 12만 원. 이런 거예요. 그럼 4월 1일 날 돈을 안 줬으니까 4월 1일 시점에 계약을 하는 시점에는 거기에 대한 그 회계 처리, 즉 분계와 관련된 사항은 나타나지 않아요. 기록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계약 자체만으로 어떤 실물이 이동하거나, 실물이란 건 뭐 돈이 빠져나가거나, 그냥 돈을 받거나, 또는 권리의무 관계 변동. 4월 1일 날 계약한 것 자체로 해서 내가 걔한테 돈을 줘야 되는 의무 없어요. 내가 들어가 살아야지 돈을 주는 거지. 그죠? 상대방도 마찬가지. 4월 1일 날 계약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상대방한테서 임차를 받을 수 있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즉 권리의무 관계의 변동도 안 생기고 실물도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계, 즉 기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12월 30일 장부를 만들어야 돼요.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야 돼. 그 재무제표 안에는 상황이 달라진 거야. 지금 4월 1일 시점에는 뭐 계약을 하고 돈도 안 줬으니까 아무런 어떤 그 분계라든가 회계 처리가 없지만, 회계 처리가 없다는 얘기는 기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12월 30일 날 장부를 그냥 만들어 버리면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는 상태죠, 지금. 근데 4월 1일과 12월 30일 시점에 상황이 달라요. 4월 1일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돈을 주지도 않고 내가 들어가 살지도 않았지만 12월 31일이 되면 4월 1일부터 12월 30일 들어가서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그 내가 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장부에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에이 그냥 사업하지 말고 그냥 나가야겠다. 그럼 들어가서 장사를 하다가 나가면 어떻게 해요? 중위 잡죠.
돈은 내고 가야지. 9개월치 네가 들어 살았는데 내 장부에는 아무것도 기록이 없는데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네 알파가 아니고, 그죠? 9개월 동안 이미 들어가 살았단 말이야. 그동안에 뭐야? 이미 그 사람이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실제로 돈은 아직 안 줬지만, 그죠? 그것들이 뭐냐면 12월 30일 날 장부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어떤 기록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여기서는 내가 줘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뭔가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즉 뭔가를 소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차료라는 비용이 나와요. 9만 원어치가. 자, 근데 그 돈을 아직 주지 않았죠. 그거를 미지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돈은 나중에 3월 31일 날 지급을 하겠죠. 같이 지급하면서 저 미지급된 금액이 이제 지급이 되면, 이게 이제 지급이 되면 나중에 추후에 지급이 될 때 미지급이 9만 원이 없어지면서 이때 이제 현금이 빠져나가겠죠. 현금 9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예요. 3월 31일 날. 물론 3월 31일 날 추가적으로 3만 원을 더 줘야 되겠죠. 3개월치에 대한 비용이 더 발생을 해요, 사실은. 근데 이것만 봤을 때 얘가 이제 나중에 지급이 될 때 이렇게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부채가. 자, 이게 이제 후급 항목이에요. 그래서 후급 항목은 그동안의 어떤 권리의무 관계 변동분을 장부에다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장부에 기록하게 되면 내가 줘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현금주의로 해버리면 현금주의는 현금이 지급되고 현금이 지급되거나 또는 현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수익이나 비용으로 잡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일 때는 자, 여기가 이제 뭐 19년도라고 합시다. 여기가 이제 20년도고 19년도 4월 1일 날 임차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3월 30일 날 이제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계약을 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급을 해요. 자, 이걸 이제 현금주의로 하게 되면 이 비용, 즉 돈을 지급했을 때 그 비용이 지급하는 시점에 현금을 지급할 때 비용이 12만 원이 이렇게 계산이 돼요. 현금주의는 현금을 지급할 때 그걸 비용 또는 현금을 받았을 때 그걸 수익으로 잡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비용을 보면 여기서 이만큼 사용을 했으니까 여기서 9개월치에 대한 비용이 나온 거고 여기에서 이만큼 사용했으니까 여기서 3개월치에 대한 비용이 나온 거거든요. 실제 상황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발생주의로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여기서 9만 원이 계산이 되고 여기서 3만 원이 계산이 돼요. 실제 상황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주의를 했을 때하고 차이를 보면 현금주의에서는 9년도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런 결과가 어떠한 장부에 반영을 하냐, 장부에 반영이 되냐. 이 9년도에는 비용을 계산하는 실제로 비용이 있지만 그걸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게 되면 결국 그 9년도의 성과가 왜곡이 된다는 얘기예요. 9년도의 성과라는 건 뭐 수익이라든가 비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인데 그 성과가 왜곡이 되고 결국 그것들이 뭐냐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의사결정에 왜곡을 발생시키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 처리의 방식이 회계학에서 장부를 만드는 방식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말 수중분계상에 대해서 이제 후급 항목을 봤는데 기본 예제에서 이제 여기 기본 예제는 이건 지웁시다. 기말 수중분계상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임차 계약을 하고 뭐 7월 1일 날 지급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6개월치에 대한 수중분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6개월치에 대한 뭐 임차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면 기말 수중분계상이 되는 거예요. 이 수중분계상이 기중에 있었던 회계 처리와 관련된 기록들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반영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전체 장부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장부를 통해서 재무상태표도 만들고 손익계산서도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만약에 돈을 빌렸다. 그래서 차입을 10만 원에 대한 차입을 했다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10만 원을 이제 차입을 하고요. 그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자율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 10만 원을 10%로 빌렸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언제 빌렸냐면 2월 1일 날 빌린 거예요. 차입을 했어. 그렇게 되면 2월 1일 날 요걸 돈을 빌리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차입금이 발생하겠죠. 돈을 빌렸으니까. 차입금. 그러면 현금이 들어올 거예요. 현금이 들어와요. 얼마냐면 10만 원만큼. 자, 그리고 그 현금은 돈을 빌린 거죠.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이렇게 기록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가 쭉 가지고 있다가 뭐 이자는 1년 뒤에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1월 31일 날 이제 이자 지급이 되겠죠. 근데 12월 30일 날 장부를 만들 때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돈을 쓰고 있었으니까 이때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 10%면 12%로 하자. 그래야지 계산이 쉽겠다. 12% 그러면 12,000원이 되는 거고, 그죠? 그 12,000원에서 11개월짜리면 11,000원이 되겠죠. 11,000원의 비용이 나오는 거고, 그걸 아직 주지 않았어요. 1월 31일 날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미지급 11,000원 이렇게 반영을 해줘야지 12월 31일 시점에 정확한 나의 의무가 여기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 장부에. 그렇죠? 그래서 그 1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 이게 이제 비용이 발생되고, 아직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미지급이자라는 게 이제 발생이 된다. 실제로 만약에 이거를 1월 31일이 됐다고 합시다. 그 다음 연도. 그래서 그때 이제 돈을 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나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그 전에 미지급이자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해놓고 부채로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1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그 1개월에 대한 이자가 또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1,000원만큼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돈은 1년치 이자를 지급이 될 테니까 현금은 12,000원이 지급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계산해놨던 요게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1월 30일 날 실제 현금 지급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즉 그 전에는 11,000원까지 비용을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1개월치에 대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그 1,000원만큼을 비용을 계산하는 거죠. 그럼 적정하게 비용이 배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성급 항목과 뭐 이연 항목, 뭐 이연 항목과 그 다음에 그 발생 항목, 그런 내용들을 쭉 봤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추정 관련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뭐 대손의 충당금이라든가 대손과 관련된 추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결산 시점에 하는 거죠. 자산 평가라는 건 장부에 반영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장부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를 기중에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장부를 작성하는 시점에 그때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가와 관련된 애들도 결산 수정분계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기중의 사건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장부를 만들 때 그때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다 반영을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기간 배분,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봤던 무슨 그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장부를 보면, 재무제표를 보면 이 평가와 그 다음에 무슨 이연이라든가 성급 항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장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그 발생주의가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반면에,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그 발생주의 회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업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하고 또 이제 이 장부상에 나오는 뭐 이익, 이런 것들이 많이 괴리가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장부상에는 이익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장부상에는 이익은 적은데 실제로 내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라는 걸 또 나중에 이제 작성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현금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이익의 차이를 보면 이 차이가 왜 생겼지? 그것들을 장부를 보면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왜 생기는지를.
그럼 현금흐름표에서는 실제 돈이 많은데 이익은 적어. 알고 보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에 지급해야 할 돈들이 있는 거야. 그럼 그건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결국 장부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실제로 어떤 그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성과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사실은. 회사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때 재무적인 어떤 내용들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 회사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생주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발생주의는 뭐 아주 간단하게 본 거예요, 사실은. 자, 다음 시간에는 다음 내용을 가지고 또 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